자, 이제 계속하죠. 395. 맨 아래 명신탁 약정이 아닌 경우. 명신탁 약정은 무효잖아요. 무효인 명신탁 약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해도 된다는 얘기죠. 자,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하거나 가등기 한다.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 이거를 등기 무효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건 해도 된다. 다음 상호 명의신탁은 부동산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의로 등기했다. 그러니까 한 필지의 토지인데 한 필지예요. 한 필지인데 내부적으로 둘이 구분선을 그려서 왼쪽은 갑이 같고 오른쪽은 을이 같자라는 구분 소유 약정을 했죠. 지금 했는데 등기는 한 필지라서 공의로 등기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원래 공유는 내 지분 비율대로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것이지만 둘 간의 약정은 구분 소유였잖아요. 이거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해도 된다 이거야. 자, 이걸 상호 명의신탁 이런 표현을 쓰죠. 민법에서 배우는 내용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신탁재산, 신탁법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병원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 사실을 등기했다. 신탁등기 했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 무효로 볼 수는 없죠. 애초부터 탈법이나 불법 목적은 아니니까. 이 세 가지는 명신탁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에 큰 4번은 종종 배우자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다. 자, 아래 세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의 면탈이나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명신탁 약정과 그 등기는 유효하게 인정하겠다 이런 얘기죠. 탈법 목적이 아니면 첫 번째는 예를 들면 이거죠. 이런 걸 우린 간단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효한 명의신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유효한 명의신탁이다. 예를 들어 종중 땅이야. 종중 땅인데 종원을 앞으로 등기를 하기로 하는 약정을 했다 이거죠. 자, 이랬을 때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의 면탈이나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이 명신탁 약정은 유효. 그다음에 등기도 유효로 인정하겠다는 얘기죠.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이 소유자를 판단할 때는 대내적으로는 갑이 소유권을 갖고 이 약정이 유효니까.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는 을이 소유권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약정이 유효하다 보니까 갑이 저 등기를 회복하는 방법은 이 명신탁 약정을 뭐하고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언제든 이게 가능하다 이거죠. 가능하다. 물론 을이 제3자에게 처분했다. 제3자에 대한 처분도 당연히 선악불문하고 유효합니다. 유효하고 다만 이때도 적극 가담했을 때는 무효가 됩니다. 유효하게 넘어가 버리면 이제 회복은 안 됩니다. 회복은 안 되는데 적극 가담해서 무효가 됐을 때는 갑은 을을 대위하여 등기 말소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명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이런 방법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이게 종중, 그다음 이거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물건을 등기했다. 부부가 부동산 한 사람 명의로 등기했다. 이걸 위반을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조직에 부유한 부동산에 물건을 등기했다.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했다는 거죠. 그다음 밑에 판례 좀 읽어볼까요? 이 유효한 명신탁에 관련된 판례예요. 1번 명신탁 등기가 실명법 규정에 따라 무효가 됐어요. 지금 무효가 됐는데 그 후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와 혼인을 했대. 그런 관계였구나. 혼인해서 법률상 배우자가 되었다. 또 이 특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이런 목적이 아니라 이거야. 그때부터는 위 특례가 적용되어 명신탁 등기는 유효로 인정하겠다. 좋아요. 두 번째, 명신탁 계약 해지 효과. 자, 명신탁 약정 아까 해지, 이 해지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므로 수탁자가 신탁자 앞으로 등기 명의를 이전하기 전에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없는 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이 약정 해지 청구하기 전에 회복하기 전에
처분했다. 이자도 유효하다. 유효하다 이거야. 다음 3번. 재산을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만이 소유권자로서 그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침해에 대해서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이거죠. 제3자가 이 재산을 침해했다는 거야. 일단은 뭐 이건 처분하기 전이라고 생각하시고. 재산 침해했는데 대외적 소유자는 누구니까? 을이니까 이자만이 배제 청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갑은 어떻게 해야 돼? 을을 대위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이어서. 그래서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수탁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제3자에게 신탁 재산에 대한 침해 배제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유의한 명의신탁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4번.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 을. 소유자 등기된 자, 을은 그 사실만으로 당연히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은 물론이고 설사 그 점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점유 권한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는 없다. 수요 취득은 안 된다 이런 말인 거죠. 자, 유효한 명의신탁 관련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벌칙, 과징금, 이행강제금. 이건 이제 민법에선 출제가 잘 안 되고 여기선 주로 출제됩니다. 자, 신탁자. 그다 쓰세요. 큰형님. 신탁자는 큰형님. 큰형님 몇 학년 몇 반? 5학년 2반. 5학년 2반. 5년 이하 징역 2억 이하 벌금. 그다음 명의 수탁자. 그다 작은 형이라고 쓰세요. 작은 형. 물론 작은 언니라고 하셔도 돼요. 작은 형은 3학년 1반. 3년에 1억이다 이거지. 근데 밑에 참고 읽어보면요. 명의신탁을 교사하여 실명등기물을 위반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뭐 교사한 자 이거는 아직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 것이 중요합니다. 실명등기 의무를 위반하도록 명의신탁을 방조한 자. 명의신탁을 도와준 사람. 도와준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명의신탁을 방조한 자가 1년 이하 징역 3천이하 벌금이었어. 이것이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되었는데 아직 뭐 오래 안 됐어요. 한 2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우리까지는 기억하자. 명의신탁 방조한 자는 막둥이야. 1학년 3반. 1년에 3천. 그래서 삼형제였어 원래. 삼형제였는데 막내는 있는데 어디 간 건 아닌데 막내는 처벌 안 한다. 막둥이. 막둥이 지금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지금. 그래서 큰형님은 5학년 2반. 작은 형은 3학년 1반. 막둥이는 1학년 3반인데 막둥이는 안 때린다. 특히 큰형님. 우리 큰형님은 5학년 3반이라고도 출제되니까 조심해야 돼. 큰형님은 5학년 2반이야. 5.3 하면 5.3 하면 떠오르는 거 불고기잖아. 5.3 불고기. 근데 큰형님은 고기를 안 좋아해. 큰형님은 5.2 당근, 호박, 배추, 깻잎 이런 걸 좋아하거든. 그래서 큰형님은 그거 다 쓰세요. 큰형님은 채식주의자라고 쓰세요. 큰형님은 뭐? 채식주의자. 자, 삼형제 외웠고. 자, 과징금. 자, 형벌 본 거고, 지금 과징금 별도예요. 과태료 같은 성격인데요. 신탁자에게 부동산가에게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한다. 중요한 건 범위에서요. 실소유자 신탁자에게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 줍니다. 동그라미 2번은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 부과하는 날 현재 기준시가에 따른다. 다만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 관계를 종료했거나 실명등기했어요. 그래서도 과징금 부과합니다. 이미 위반 사실은 드러났으니까 후다닥 실명등기했다고 해서 과징금 부과하지 않는 건 아니야. 근데 이때는 명의신탁 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에 부동산 가액을 부과한다. 3번. 3번도 그때 2017년 1월 달에 신설된 건데 과징금이 1,000만 원 초과한다면 초과 부분만 물납할 수 있대. 전부는 아니고 초과 부분만. 거기 좀 신경 쓰셔야 돼. 초과 부분만 물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은 그냥 청구만 하세요. 과징금 누가 주냐?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에 부과한다는 거야. 위반 사실 확인되면 지체 없이 부과하래요. 자, 저 밑에 이행강제금 갈게요. 과징금을 받았잖아, 신탁자가요. 과징금을 받았는데도 실명등기는 안 하더라 이거야. 뭔 자신감이래. 그래서 지체 없이 실명등기해야 되는데 동그라미 2번. 과징금 부과일부터 1년이 넘도록 실명등기 안 했다. 100분의 10만큼, 100분의 10만큼. 또다시 1년 지나도록 실명등기 안 하면 100분의 20만큼을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이건 범위가 아니고요. 총 정리해보면 과징금 100분의 3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1차 100분의 10
확정금액, 2차 100분의 20 확정금액. 딱 2번 부과는 없다. 이행강제금은 몇 번만? 2번만. 자, 됐고. 다음 페이지 장기 미등기자. 뭐 시험에 출제된 적은 한 번 없습니다만 어떤 시험범위 들어갑니다. 1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예를 들면 뭐 매매 계약서면 잔금일부터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되고 60일 안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날부터 무려 3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 권리자. 등기 권리자면 그 매수인 쪽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매도인 앞으로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등기를 계속 해놓고 지금 내 앞으로 이전 등기 안 했다는 거예요. 무려 3년 넘도록 안 했다는 거지. 그러면 사실상 명의신탁을 해놓은 게 아니냐 이거. 이때는 그 명의신탁자와 동일한 과징금 그리고 이행강제금 또 형벌까지 똑같이 처한다는 거예요. 3년.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2장을 마치고 밑에 문제도 한번 풀어보십시오. 문제 풀어보시는데 최근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출제된 문제니까 뭐 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입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3절로 갑시다. 3절은 이제 분묘기지권, 이거는 이제 법은 아니죠. 판례잖아요. 분묘기지권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 이걸 왜 여기다 수록했냐면은 출제될 때 이제 분묘기지권하고 두 장 넘겨서 403쪽에 있는 장사법하고 묶어서 같이 출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같이 묶어서 출제합니다. 일단 분묘기지권이라는 건 민법에서도 다릅니다. 여기서도 다르고. 일단 내 땅, 남의 땅. 남의 땅이요.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이제 소유할 수 있는 권리죠. 지상권과 유사한 권리고요. 타인 토지를 이용하는 거죠, 지금. 이용하는 겁니다. 지상권과 유사한 물건이고, 이건 등기되고 안 되고, 등기는 안 되는 그런 권리가 되겠습니다. 자, 성립 요건. 첫 번째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설치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이죠. 대표적입니다. 이게 토지 소유자 승낙을 얻는 경우는요, 당연히 지료 받을 수 있습니다. 지료 약정도 가능하고요. 존속기간의 약정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시효취득 있잖아요, 우리. 타인 토지에 승낙 없이 설치했는데 20년간 평원공일하게 점유를 해서 시효취득했다는 거죠. 시효취득은 현재도 가능합니다. 이따가 장사법 배우실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도 시효취득은 가능합니다. 일부 제한하기도 하거든요. 이따가는요. 20년간 점유했다. 이때는 지료는 그 요소도 아니다. 이렇게는 판례도 있고 또 존속기간도 분묘가 있는 한 분묘 수호 보응제사를 계속하는 한 계속된다. 이런 판례도 있죠. 이따가. 세 번째는 또 판례인데 내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어요. 조상님 모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묘의 이장을 한다는 특약을 하지 않고 토지를 팔았다는 거야. 그랬을 때 그 매도인은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는 판례입니다. 판례. 이런 것도 있네. 자, 성립 제한.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들일 거예요. 시신이 안장돼 있지 않다. 이건 분묘가 아니지 않냐. 우리 가묘 있잖아요. 이거는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 그 다음에 2번. 이건 등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의 봉분이 갖춰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평장 또는 암장된 경우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자, 존속기간. 두 번째 줄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따른다. 아까 승낙 얻어 설치하는 경우는 약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에 따르는데 이 약정이 없는 한 다음 페이지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계속 존속하게 됩니다. 다음에 존속 범위. 존속 범위는 필요한 데만 읽어볼까요? 두 번째 줄이요. 두 번째 줄 오른쪽부터 분묘 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끔 거기 잘 나오거든요. 분묘 기지권의 효력은 분묘 기지 자체만 미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분묘 기지라는 건 그 분묘의 봉분, 그 바닥 부분인데 거기만 미치면 어디다 돗자리 갈고 절을 합니까? 거기만 미치는 게 아니라 수호 제사, 추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그냥 주의 공지 이게 답인 거죠. 근데 이거는 확실한 범위는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성묘를 얼마나 몇 명이 오냐에 따라 다른 거 아닙니까? 2명 올 수도 있고
20명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때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사성을 설치하고 꼭 거기까지 미치는 건 아니라는 판례도 있긴 하죠. 일단 주의 공지까지 미친다. 거기까지 아시면 됩니다. 자, 권한. 동그라미 1번. 분묘 기지권에 의하여 보존되던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면 그 분묘 기지권을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장해버렸다. 분묘 기지권을 소멸한다 이거야. 그런데 그리고 또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일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남의 땅이잖아. 지금 남의 땅. 남의 땅에다가 내 마음대로 뭐 이렇게 설치하면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줄은 이런 내용이죠. 내가 음지에서 시효취득했어. 시효취득했는데 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저기 양지 바른 곳으로 옮긴다고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남의 땅인데 그리고 뭐 우리 할아버지 모셨어. 뭐 이왕 모신 거 우리 할머니도 모시면 안 돼.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다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같은 얘기입니다.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거나 원래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2번, 3번을 묶어보시고요. 2번, 3번을 묶어보시고 3번은 예외입니다. 분묘 기지권에 기하여 보존되어 오던 분묘들 가운데라고 되어 있어. 이번에는 분묘 기지권의 효력 범위 안에 여러 기의 이제 분묘가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지금 우리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증조 할아버지 이렇게 해서 여러 기 분묘에 대해서 분묘 기지권을 취득했다는 거예요. 지금 남의 땅인데 지금 분묘 기지권이 일단 남의 땅이잖아요. 근데 그 일부가 후 분묘 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되었다면 그 이장된 분묘를 위하여서도 분묘 기지권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까지 마시면 돼요. 여러 개 분묘에 대해서 분묘 기지권을 취득한 경우는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이장하는 건 허용된다는 거야. 아까 2번은 뭐였냐면 동그라미 2번은 그 효력 범위를 벗어나 다른 곳, 아까 다른 곳이라고 그랬잖아. 다른 곳으로 이장할 수는 있다 없다. 이장할 수는 없다. 이건 안 된다는 거야. 이장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여러 개의 분묘에 대해서 그 효력 범위 안에서 이장하는 건 허용된다는 말이야. 그런 말입니다. 그럼 뒷부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은 소멸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 효력 범위 안에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수 없다고 그랬죠. 없다고 그랬어. 심지어 단분 형태 합장도 허용되고 안 되고 안 된다고 그랬던 거죠. 합장도 안 된다. 자, 효력 범위 보신 겁니다. 자, 치료. 치료는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는 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소유의 의사. 자, 1번, 2번을 이제 같이 이제 엮어서 보시면 됩니다. 이 분묘 기지권이라는 것은 타인 토지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 분묘의 두 번째 줄에 보존 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니까 분묘의 성질상,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 타주점에 해당한다는 거지. 그런데 2번은 뭐냐면 두 번째 줄부터 볼까요? 두 번째 줄. 첫 번째 줄부터 읽어보죠. 예. 토지를 매수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아니하고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 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때는 그 다음 줄, 그 인접 토지의 점유 방법이 분묘를 설치 관리하는 것이었다고 하여 소유의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이때는 즉 자주점에 해당한다는 예외입니다. 예외. 그렇군요. 1, 2번 알겠어요. 그 다음에 소멸. 1번은 자주 출제됩니다. 출제됩니다. 자, 두 번째 줄이요. 분묘 기지권이라는 것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하는 것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에서도 출제됐고 여기서도 두 번이나 나왔어요. 분묘를 포기하는,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분묘 기지권을 소멸한다는 거지. 소멸하는 것이지 점유까지 포기해야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그 네 번째 줄까지는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저 또한부터 읽어볼게요. 또한 다섯 번째 줄. 분묘가 멸실되었어. 그래도 유골이 존재하고 원상이복이 가능하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록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여러 번 출제됐어요. 기타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고 다음 페이지 있는 것도 그냥 이 정도면 참고만 하십시오. 참고만 하시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문제도 이미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4절 갑니다. 장사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땅에 관련된 거니까 이걸 배우나 본데 참 좀 뭐 공인중개사가 별걸 다 해야 한다 생각하는 거죠. 이걸 사실 알긴 알아야 돼. 임야 같은 걸 거래 중개할 때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그 겨울 같은 경우에 낙엽에 쌓여가지고 분묘 같은 걸 잘 안 보이기도 하거든요. 거래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분묘 같은 게 있으면은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분묘 기지권이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것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거야. 장사법. 이 법이 이제 2001년 1월 13일에 시행된 법인데 날짜는 몰라도 됩니다. 자, 여기 법을 보려면요. 몇 가지 용어 좀 아셔야 돼. 밑에 까만색 박스 안에 용어의 정의가 들어있잖아요. 자, 매장. 땅에 묻어 장사하는 거죠. 그다음 화장, 불에 태워 장사하는 방법이고요. 자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흔히 여러분 수목장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 수목장. 이런 것들을 우린 묶어서 자연장이라고 그래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에 또는 화초에 또는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서 장사하는 방법이다. 자연 친화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도입된 지 꽤 됐습니다. 꽤 됐고 2007년, 8년 이 정도 도입됐으니까 10년 가까이 됐네요. 벌써 10년 넘은 것 같아요. 자연장 우리나라에 도입됐다 이거죠. 수목장이라는 걸 말합니다. 개장이라는 것은요. 매장한 시신 유골을 다른 분묘로 이장하거나 또는 봉안시설 납골당에 모시거나 또는 화장하거나 자연장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장사 지내는 걸 우리 개장이라 한다. 봉안은 그 납골당에 모시는 겁니다. 분묘는 봉분이죠. 그 다음에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이고 자연장지라는 것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분묘, 그다음에 여기는 묘지. 자연장은 장사하는 방법이고 자연장지가 아니라 자연장으로 장사하는 구역이고요. 연고자라는 것은 사망한 자와 관계에 있던 자입니다. 권리 의무는 다음의 순서로 행사하는데 가장 우선순위는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근데 배우자와 자녀들 간에 의사 충돌이 있다는 거죠. 그럼 배우자가 우선합니다. 연고자라고 한다. 저 밑에 묘지, 국가가 설치 운영하는 장사시설은 이 법 적용하지 않는다. 자, 뒤로 가시고 다음 페이지 이 장사법에 관할 부서가 어디냐면은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5년. 좋아요. 뭐 그렇게라도 그냥. 시험이 안 나왔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 양그러 3번은 공설묘지란 뜻 좀 알아두시라고요.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구청장, 이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묘지를 공설묘지라고 합니다. 다음 밑에 매장 등의 신고. 별걸 다 해야 돼. 이거 동그라미 1번도 시험에 나왔어요. 사람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매장을 했어. 매장했으면 30일 안에 매장직원을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 뭐 시장, 군수구청장 여기에 신고하는데 묶어서 이제 앞으로 시장 등이라 하고 시험에도 그냥 시장 등이라고 나와요. 이 동네는 그리고 3자가 많이 나와. 3자. 숫자가 3자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3자를 좋아하잖아요. 매장했으면 30일 안에 시장 등에게 신고하라. 다음 화장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신고하네요. 화장을 할 때는 미리 신고합니다. 화장하겠습니다 라고 미리 신고하는 거다 이거죠. 다음 밑에 이제 사설묘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묘지를 아까 공설묘지라 했잖아요. 일반 사인들이 관리하는 묘지를 이제 사설묘지를 하는데, 자, 일단 사설묘지 중요합니다. 일단 사설묘지의 종류는, 사설묘지 종류는, 일단 개인묘지 있고, 그 다음에 가족묘지, 그리고 종중묘지도 있고, 또 문중묘지도 있고요. 또 이제 법인묘지.
쪼개면 총 5개예요.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묘지, 문중묘지, 법인묘지. 여기 합쳐서 해도 돼요. 종중, 문중묘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신고허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신고허가.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죠. 좁고 묘지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묘지 쪽은 좀 가급적 제한하자. 묘지는 좀 제한하자라는 취지로 묘지 쪽은 신고보단 허가가 많습니다. 엄격하게 허가제로 해서 완벽한 경우 아니면 이제 허가 잘 안 내주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설묘지, 동그라미 1번, 개인묘지는 뜻도 아셔야 돼. 뜻도. 일기의 분묘 또는 그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으로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우리 개인묘지 하니까 아까 선입견은 분묘 한 개라고만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아니다. 부부까지다. 이 개인묘지 정의는 아주 중요하니까 꼭 좀 기억하셔야 돼. 그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으로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이 분묘 2기일 수도 있다는 거지. 뭐 농담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뭐 분묘 3기일 수도 있는 거죠. 네. 2번 가신 분 그럴 수도 있죠.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이제 개인 묘지는 부부까지다. 이렇게 외우세요. 부부는 가족이 아니다. 시작. 부부는 가족이 아니다. 우리 부부간에 농담 많이 하잖아요. 뽀뽀하려고 그러면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고. 근데 부부는 가족이 아니었어. 부부는 가족이 아니니까 뽀뽀해도 되는 것이었어. 오늘 댁에서 꼭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근하신 다음에 꼭 해주세요. 퇴근하시고 꼭 해주세요. 약속. 안 할 거라고요? 알았어요. 알아서 하세요. 개인묘지는 부부까지를 말한다. 다음 가족묘지는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으로 설치하는 묘지다. 이것도 이미 출제됐어요. 가족묘지. 그 이제 할아버지 개인묘지, 할머니 돌아가셨다. 그래도 개인묘지.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이제 가족묘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종중, 문중 묘지, 그다음 법인 묘지는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합니다. 법인을 설립해서. 다음 신고 허가. 자, 개인 묘지는 설치하고 30일 안에 시장대에게 신고해라. 개인 묘지는 며칠 안에 신고? 30일 안에 신고. 신고니까 사후 신고죠. 설치하고 30일 안에 신고하라 이거야. 자, 오른쪽에 가족묘지, 종중, 문중묘지, 법인묘지를 설치, 관리하려는 자는 해당 묘지에 관한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머지는 전부 다 허가입니다. 허가, 그 다음에 여기도 허가, 여기도 허가. 간단하네. 묘지는 개인 묘지 빼면 다 허가. 아무래도 좀 묘지는 우리나라 국토 좁고 요즘에는 묘지를 그렇게 뭐 미관상 좋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 흔히 뭐 하는 말로 뭐 우리나라 좋은 땅은 죽은 자가 다 가지고 차지하고 있다고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예. 명당이라고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묘지는 개인 묘지는 신고하고 나머지는 다 허가받자. 이렇게 엄격하게 좀 제한하자 이거예요. 그다음 면적. 면적 보기 전에 저 위에 동그라미 3번도 출제됩니다. 그 위에 동그라미 3번 안 읽었는데요. 시장 등은 묘지의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 설치 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민법상 재단법인이어야만 허가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민법상 무슨 법인이라고요? 재단법인. 재단법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영리 목적이 아닌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민법상 재단법인이라 해요. 재산을 추리해서 만들었는데 애초에 법인이 처음 만들어질 때 목적이 비영리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이라는 얘기고 묘지 사업을 비영리로 하진 않죠. 망하죠. 당연히 망하죠. 당연히 분양, 임대 다 돈 받고 하는 거죠. 하는 건데 이 법인을 만들 때 목적이 비영리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을 말한다고요. 다음 밑에 묘지 면적 다 외우셔야 됩니다.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다. 면적도 30이네? 신고도 30이더니 면적도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니까 이하라고 해도 되죠. 개인 묘지 간단하네. 30, 30. 좋네.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라네. 이하고 종중, 문중은 1000제곱미터 이하고 특이한 게 법인인데 법인 묘지는 10만 제곱미터인데요. 여긴 이상이라고 돼 있어. 이상. 여기만 이상으로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쪽 묘지는 지금 특정 집단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얼마 이하로 묶어야죠, 당연히. 그런데 이 법인은 왜 10만 이상이냐? 이왕 법인묘지 허가를 내주는데, 자, 산이 여기 10군데가 있다고 쳐. 산 10군데, 10,000제곱미터짜리 10군데를 다 묘지로 만드는 것보단 한 군데다 그냥 크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왕 하는 거. 그래서 적어도 10만 이상은 되어야 허가를 내준다, 뭐 이런 취지예요. 산마다 다 묘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것도 중요해요. 분묘 일기당 면적. 공설묘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묘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걸 잘 체크하세요. 가족묘지, 종중, 문중묘지, 법인묘지. 그 안에 분묘 일기, 분묘의 상석. 상석이란 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 봉분 바로 앞에 큰 네모난 돌이 있잖아요. 이걸 상석이라고 그래요. 상석. 그다음 비석. 이런 설치물에 설치하는 구역을 다 합쳐서 단보는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로 제한하자 이거야. 그러니까 이만큼이요. 100, 1000, 10만. 이 안에 일기당 면적은 단보는 10, 합장은 15로 제한하자. 이런 얘기야 지금. 개인 묘지는 제가 아까 부부라고 그랬죠. 부부. 부부인데 아빠는 크게, 엄마는 작게 이럴 일은 없잖아요. 개인 묘지는 일기당 면적이 없어요. 개인 묘지는 일기당 면적은 없어. 그냥 전체 30 안에서 알아서 하세요. 근데 이제 100, 1000, 10만 안에는 10, 15로 하라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외우세요. 100, 1000, 10만, 10, 15 시작. 100, 1000, 10만, 10, 15 100, 1000, 10만, 10, 15 이렇게 외우시면 돼. 100, 1000, 10만, 10, 15 100, 1000, 10만, 10, 15 이렇게 외우시면 돼. 분묘 형태 이건 참고하세요. 봉분이나 평분으로 해야 되고요. 봉분은 1m, 평분은 50cm 이하로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묘지는 다음에 거리 이상 떨어져야 된다고 돼 있는데 시험이 나온 적은 없어요. 시험은 나온 적은 없는데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해. 별게 다 나온다고요? 뭐 거기 보면 도로, 철도, 하천 이런 거 나오죠. 도로, 철도, 하천. 자, 저처럼 외우시면 돼요. 손가락 펴보시고요. 자, 도로, 철도, 하천은 300m 이상 떨어져라. 그 중에 개인 가족은 면적이 좁을 테니까 200으로 좀 봐주자. 이렇게 외웁니다. 다시 도로, 철도, 하천 300m. 개인 가족은 좀 봐주자. 200. 이렇게. 개인 가족은 200 이상 떨어지고 종종 문제 범위는 300 이상 떨어지라 이 말이야 이게. 다음 밑에 20호 이상 인가 밀집 지역, 학교나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이런 데는 이렇게 외우세요. 손가락 펴고 사람이 걸어 다닌다. 500. 다시 20호 이상 인가 밀집 지역, 학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사람이 뭐 걸어 다닌다. 500. 500인데 개인 가족은 좀 봐주자. 300. 이렇게. 참 힘들죠. 우리 공부하기. 별걸 다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에 뭐 사람이 없는 곳은 200, 300, 사람이 있는 곳은 300, 500 이렇게 되는 거고 뭐 뒤에서 이제 쫓아올 때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는 거리이기도 하거든 이게. 차 타고 열차 타고 배 타고 갈 때는 뒤에서 이제 쫓아와도 빨리 도망갈 수 있으니까 빨리 도망갈 수 있으니까 200, 300이면 충분히 도망갈 수 있지 않냐. 이 밑에 사람이 걸어 다니면 뒤에도 쫓아오면 금방 잡힐 수 있잖아. 그러니까 300, 500은 떨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좋아요. 자, 들어가세요. 묘지 설치 제한 지역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시험이 거의 안 나오니까. 거의 안 나오니까 참고하시고 뭐 상수원 보호구역도 있고 문화재 보호구역도 있어. 이런 데다 묘지 설치하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문화재 보호구역. 지금 왕입니까? 당신이 왕이냐고. 자, 안 되죠. 상수원 보호구역. 물 마시 할 거 아니요. 자, 밑에 분묘 설치 기간 중요합니다. 자, 분묘 설치 기간은 원칙 몇 년이다? 30년. 설치 기간은 원칙 30년으로 하자 이거야. 근데 밑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연구자가 그 다음 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는 1회 하나여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연장을 꼭 하는 말이 아니라 연장을 하고 싶으면 딱 한 번만 30년 연장해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최장 60년. 30년 또 30년 이렇게. 합장하면 날짜 다시 산정합니다. 그리고 지자체는요, 조례로 5년 이상 30년 미만으로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5번이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설치기간이 다 끝나잖아. 끝나면 1년 안에 철거하고 화장 또는 봉안해야 됩니다. 숫자 1년 꼭 기억하시고. 양가로 7번. 이번엔 남의 땅에 몰래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동그라미 1번에 박스 먼저 보세요. 기업번.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 나쁘죠, 이거. 그러면 안 되잖아. 남의 땅에 몰래 설치하고. 두 번째, 더 나빠. 묘지 설치자는 연고자 승낙 없이 그 묘지에 설치한 분묘라는 것은 지금 남의 묘지에다가 몰래 분묘 설치했다는 얘기야, 지금. 이러면 돼? 말도 안 되는 거지. 자, 그럴 때는 동그라미 1번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두 번째 줄에 시장 등에 뭘 받아? 허가받아 개장할 수 있다. 허가, 개장 이렇게 하세요. 뭐라고요? 허가, 개장. 신고 아니에요. 신고 아니라 뭐?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다. 다시 장사 지낸다는 얘기잖아. 자, 오른쪽 올라갑니다. 토지 소유자나 묘지 설치자나 정당한 연고자들은요, 개장하고 싶으면은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서 그 뜻을 그 분묘 설치자 연고자에게 알려라. 일단 숫자 3개월 더 기억하셔야 돼. 알리는데 연락처를 알 리가 없잖아. 연락처를 모르니까 그때는 알 수 없으면 뜻을 공고하는데, 공고는 보통 어디다 하냐? 신문에 해요. 신문에, 지역신문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는데, 진짜 조그마한 박스 광고에 분묘 개장 공고 이렇게 하거든요. 광고를 하는데 공고를 2개의 일간신문에다가 한 달의 격차로 2번씩 내야 돼요. 박스 광고를 총 4번이나 내야 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은 몰라도 돼요. 읽어만 드릴게요.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연고자를 모르는구나. 일정 기간 봉안하는데 그 납골당에 10년이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처리하라. 그리고 이게 처리했다라고 신고하라. 밑에 참고. 10년 봉안하고 끝나면 일정한 자문서에 집단 매장하거나 자연장하라고 돼 있어요. 참고하시는 거야. 자, 분묘기권 시효 취득 제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1번. 토지 소유자 등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 연고자는요, 그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기타 분묘 보조를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장사법 시행 후 설치된 분묘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적혀 있는데,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는 지금도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 안 되는 거 아니라고 조심해야 돼.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는 시효 취득이 가능해. 근데 이 법 시행 후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금 시효 취득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자, 자연장지로 가겠습니다. 이제 묘지는 다 배웠어요. 자연장지도 종류는 똑같아요. 개인 자연장지, 그 다음에 가족 자연장지, 종중 자연장지, 문중 자연장지, 여기는 이제 법인 등이라고 표현하는데, 법인 등 자연장지. 여기도 신고 허가에 나올 건데요. 느낌이 여러분 신고 같아, 허가 같아? 신고 쪽이 많을 것 같아, 허가 쪽이 많을 것 같아? 느낌이? 그렇죠. 신고 쪽이 많아요. 신고 쪽이. 이 묘지는 가급적이 좀 제한하자. 허가가 많고, 자연장은 이쪽을 좀 권장해야 되니까 이쪽은 신고가 많다. 개인은 당연히 신고입니다. 개인 자연장지를 조성했으면요, 30일 안에 신고하면 돼. 30일 안에 신고해라. 여기도 신고예요. 신고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뜻은 밑에 그 407쪽의 자연장지 종류는 그냥 참고하시고, 참고로 읽어보시고, 그 다음 저 밑에 신고 허가. 개인 자연장지를 조성했다.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시장등에게 신고해라. 동그라미 2번 중요합니다. 가족 자연장지, 종중, 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런 걸 우리는 미리 신고라고 그래요. 미리 신고. 여기도 미리 신고예요. 미리 신고. 다시 가족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종중, 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허가 아니란 거 조심하고, 30일 안에 신고 아니란 거 조심하고, 미리 신고, 미리 신고. 미리 신고는 뭐냐면은, 일단 30일 개인 자연장지는 일단 조성 다 하고 했어요, 끝난다는 거잖아. 했어요, 그럼 끝. 이게 되는데, 이게 면적이 이건 좁진 않을 거 아니야. 좁진 않을 테니까, 뭐 법의 요건도 갖추지 않고 막 저질러 버리면 안 되니까요. 안 되니까 일단 신고서를 먼저 내라 이거지. 이렇게 조성하겠습니다 라고 신고서를 내면은 요건에 만족하면 무조건 통과 이 말이에요. 무조건 통과. 근데 허가라는 건요, 요건이 만족에 들어와도 이 지역의 사정,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허가를 안 대줄 수 있는 게 허가예요.
이 허가는 요건을 다 갖춰서 신청해도 안 나올 수 있는 게 허가고, 미리 신고는 요건이 갖춰 들어오기만 하면 무조건 통과. 이게 미리 신고입니다. 이게 완화된 거죠, 당연히. 허가 아니라는 거 조심하고요. 미리 신고. 근데 당연히 뒷장에 있는 그 법인 등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여기는 허가네. 허가는 당연히 미리 허가를 받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비교 좀 해볼까요? 비교 좀 해보면 개인, 여기는 묘지, 여기는 자연장지. 개인은 양쪽 다 양쪽 다 30이라는 신고. 그럼 뭐가 중요한 거냐? 가족이 중요하구나. 가족묘지 허가, 종중문중묘지 허가, 다음 가족 자연장지 미리 신고, 종중문중 자연장지도 미리 신고. 좋아. 이 두 가지를 조심하고 양쪽 다 허가. 가족, 종중문중만 다르네. 이쪽은 허가, 이쪽은 미리 신고. 이렇게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규칙성은 있어요, 지금. 좋아요. 여기 특히 조심한다. 가족묘지, 30이라는 신고라고 잘 내겠지. 가족묘지 느낌이 좀 이 정도 신고 같은 느낌 막 드는 거잖아. 가족묘지 허가가 잘 안 어울려. 이쪽은 허가 어울리고요. 여기도 30이라는 신고라고 낼 수 있어. 30이라는 신고 X예요. 여기는 허가라고 잘 나오고 또 조심해야 된다. 잘 외워놔야 됩니다. 동그라미 4번은 법인 등 자연장지 허가를 내주는 건 민법상 재단법인, 좋아요? 민법상 재단법인 또 공공법인 종교단체에 가능하대요. 다음 이어서 밑에 면적은 특이하게 돼 있는데 동그라미 1, 2번 묶어보세요. 동그라미 1번, 2번. 개인 가족 자연장지 면적은 1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 법률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처음에 법률이 만들어질 때는 개인 가족 자연장지 이렇게 묶어서 100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처음에 이게 만들어질 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다가 대통령령에 추가 규정을 둬요. 추가 규정을 두는데 대통령령에 의하면 개인은 얼마 미만으로 30 미만으로 그 다음에 가족은 100제곱미터 미만으로 이렇게 따로 또 만들어져요.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냐면 개인 가족 자연장지 묶어서 물어보면 100 미만으로 답하고 개인만 물어보면 30 미만, 가족만 물어보면 100 미만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면적은 이쪽이랑 묘지랑 거의 같죠, 지금. 여기는 2하고 여기는 미만인데 왜 이렇게 만들었나 몰라. 왜 또 미만이야, 여기는 또 2하고. 뭐 얼마나 차이 있다고. 거의 똑같은데 뭐. 근데 이걸 미만 이하로 틀리게 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30 미만, 100 미만. 그러면 종중문중은 아까보다 2배로 늘었어요. 자연 친화적이다 보니까 2000제곱미터 이하로 이제 면적이 2배로 늘었어요, 지금. 근데 밑에 법인 쪽까지는 문제를 낼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밑에 보면은 종교단체 있잖아. 종교단체의 경우는 4만 이하로 만들어졌죠. 종교단체는 4만 이하. 뭐 천주교나 또는 절이나 교회 같은 데서 자연장지 조성 많이 하잖아요. 이게 4만 이하고 공공법인이나 일반 재단법인의 경우는 5만 이상. 여기는 10만 이상이라는 것은 10만 이상이나 만들어야 하니까 되게 엄격한 거죠. 여기는 5만 이상이면 해줄게 뭐 이런 얘기니까 더 완화된 거죠. 그래서 종교단체는 얼마고? 종교단체는 4만 이하고 나머지 법인은 5만 이상으로 한다. 이게 더 오히려 완화된 거잖아. 완화된 거죠. 10만 이상이 더 엄격한 거고 더 풀어준다는 얘기 이쪽으로 많이 해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자, 밑에 양그라 4번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땅 주인 승낙 없이 몰래 자연장했다면 그 연고자는 토지 소유자, 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해서 토지 사용권, 자연장 보존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자연장 방법은 그 위에서 자연장지 수요 취득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참고를 하세요. 화장한 요거를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 가르란 말이죠. 그런 다음에 용기를 담아 묻어도 되고 그냥 흙과 섞어서 묻어도 되거든요. 근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용기가 되는 거래요. 이걸 정리해놓은 게 이제 표로 이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해놓고 문제는 풀어보시고 이쪽을 정리하는 게 가장 핵심이다. 칠판에 있는 걸.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공부하겠습니다.